당신이 내 어머니니까 내 부탁 들어주실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내 원망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 부탁은 꼭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강준호는 친엄마 채화영을 만나 자신은 꼭 마설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주장을 하네요. 마설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는 강준호인데요. 사실 강준호가 사랑하는 마설인은 진짜 마설인이 아닙니다. 마설인의 쌍둥이 언니 오장미인데요. 채화영도 강백호도 그 대상이 오장미라는 걸 알지만 오장미라는 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준호야. 내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라면 엄마가 들어줄게. 얼굴도 마주 안 볼 것 같던 강준호가 경찰에 잡혀있다 나온 채화영을 따로 만나서 둘이서 식사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채화영은 감지덕지인 입장이죠. 당신 아들이 원하는 부탁 하나씩 들어주면서 저한테 진 빚 모두 갚아나가세요. 이건 명령이에요. 채화영을 싫어하던 강준호가 어떻게 개인적인 대화의 문을 열어줬나 했더니 마설인과의 결혼뿐 아니라 이제부터 자신이 채화영을 쥐고 흔들겠다고 공표를 한 것이네요. 채화영은 강남봉에게 먼저 상견례 제안을 할 수 없어서 강준호에게 자리를 마련하라고 시키는데요. 강준호는 이제 채화영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 마설인과의 결혼을 추진하는데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더구나 강준호는 오장미가 곤란한 상황에 항상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었었죠. 채화영이 오장미를 언론에 안 좋게 노출했을 때도 자신과 마설인의 결혼을 앞세워 그 상황을 완전히 막아주었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설인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마설인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준호는 자신의 동생 강백호와 형제의 우위까지 이상하게 나빠지고 있는 입장이 되었네요. 강백호는 처음부터 오장미를 좋아했었고 지금 자신 앞의 여자는 오장미이기 때문에 형인 강준호에게 조금도 양보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오장미를 오장미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백호와 강준호의 감정 싸움은 점점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준호는 양부모인 강남봉과 한영자에게 입양이 된 아들입니다. 친엄마가 채화영인 것까지 알게 된 상황이라 동생인 강백호는 강남봉과 한영자의 친아들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네요. 강남봉과 한영자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강백호 역시 입양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 작가가 왜 강백호까지 입양아로 설정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장인물들을 살펴볼 때 강백호의 친부모일 것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작품 내용의 흐름상 강백호가 강준호와 똑같이 입양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작가가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강백호를 입양아로 설정한 것이라면 내용상의 주요 인물이 강백호의 친부모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면밀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과거 채화영이 아기를 유산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준호를 낳고 난 후 배우 생활을 하다가 채화영은 아기를 임신하고 얼마간 쉬었었는데요.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채화영은 마동석을 찾아가 마동석 아이를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동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채화영과 마동석의 결혼 소식이 세상의 언론에 모두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의 결혼 기사를 보고는 스스로 부담이 되기 싫어 멀리 떠나는데요. 사랑하는 정숙희를 잃은 마동석은 해외로 훌쩍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얼마 후 태평양 바다에서 요트를 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마동석은 요트에서 사라진 후 더 이상 모습을 본 사람은 없는데요. 그 시절의 채화영과 정숙희를 비교해보면 배가 불러오는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출산 예정일을 2달 남겨놓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조산을 하게 되는데요. 8개월 정도 자란 아기이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를 아주 적절하게 하면 무사히 잘 성장할 수 있는 입장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수술에서 깨어난 채화영에게 의사는 놀라운 말을 전했었죠.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숨이 멈췄었다고요. 8개월 조산한 아이를 채화영은 확인하지도 못했고 그냥 병원에서 나와야 했는데요. 그래서 잠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의사와 짜고 채화영을 완전히 속였던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었네요. 그 아이가 강백호였고 채화영 모르게 보육원으로 보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사실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오장미와 강백호의 사랑은 아주 멀리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강백호는 채화영의 아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강백호는 오장미 오빠 오태평의 친구입니다. 물론 오태평이 오장미에게 의붓 오빠기 때문에 나이 차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도 한데요. 하지만 작가의 시놉시스를 살펴보니 강백호는 1993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일까지 11월 30일로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오장미와 마설이는 1995년생, 강준호는 1990년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백호가 채화영의 아들일 확률은 0%입니다. 너무도 다행인 일인데요. 그렇다면 강백호를 입양아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백호가 주인공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강백호 출생의 비밀이 내용의 흐름상 어떤 반전을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이야기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남자 작품은 80회를 조금 넘게 방영이 되고 있죠? 120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아직 40회 분량 가까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120회를 놓고 볼 때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되고 아직 내용상 3분의 1의 이야기가 더 공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강백호의 친부모의 등장이 몰고 올 내용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너로 몰리고 있는 채화영에게 있어 자신이 이제껏 저지른 일에 대해 모두 없던 걸로 피해갈 입장은 아닌데요. 가장 결정적이라고 한다면 마동석의 등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숙희가 떠났다는 것에 실망해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마동석은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었죠. 만일 작가가 마동석의 역할을 그쯤에서 끝내려고 했다면 여행 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을 건데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에겐 감춰졌겠지만 마동석이 갑자기 요트를 타다 사라진 건 분명 채화영하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설인과 오장미가 태어나던 1995년에는 유전자 검사라는 방법이 전혀 없던 상황입니다. 1980년대부터 DNA 검사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DNA 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긴 했지만 모두 의학 분야의 일이었죠. 2000년대에 이르면서 보편화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로 하자면 마 회장 앞에 찾아온 채화영이 자신이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당장 확인시켜주겠다고 말한 건 모두 허황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993년 당시 민간인이 친자간별을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남자 2회 내용을 보면 채화영이 마동석의 아이라고 주장한 조산된 그 아이를 잃고 난 뒤 이강혁에게 우리 아기가 떠났다고 이제 어떻게 해? 울면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채화영이 우리 아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강혁 앞에서 우리 아기라 말했다는 건 이강혁과 채화영 사이의 아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시점인데요. 그 아이를 마 회장의 손자로 만들기 위해 채화영은 마동석을 없애야만 했던 게 아닌가? 쉽게 짐작이 가능합니다. 채화영은 지금 강준호에게 밀려 결국 마설인과 강준호 결혼식을 올리도록 강행군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오장미와 마설인 바꾸기 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강준호는 지금 자신 앞에 그 사람이 마설인이 아니라 오장미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걸 알게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마대창 회장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설이는 아직 입원 상태입니다. 강백호가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태평이 마설이네 뒤를 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태평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죠. 바로 마대창 회장입니다. 마대창 회장은 언젠가부터 최화영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오장미와 강백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을 시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마설이네 교통사고 이후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사람을 붙여놓고 살피는 중인 것 같은데요. 마 회장이 지켜보고만 있으면서 절대 최화영을 막아서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동석 때문이죠. 마 회장은 자신의 아들 마동석이 절대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화영이 스스로 마동석을 세상에 나오게 하도록 점점 최화영의 목을 죄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경찰에 잡혀 들어간 최화영을 장관에게 부탁까지 해서 나오게 하려 했던 이유는 회사 문제나 대외적인 입장 때문이 아니었죠. 최화영이 마동석을 어디 숨겼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면밀히 살피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제 머지않아 마동석이 나타나겠죠? 우선 그에 앞서 강준호와 마설인이 정말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네요. 최화영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강준호입니다. 마 회장이 그 부분 때문에 마설인과 강준호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하는데요. 강준호는 지금 최화영을 이용하고 있죠. 자신이 마설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화영이 결혼을 성사시키도록 중간 과정에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결혼이 끝나고 강준호가 마 회장의 손녀 사위가 된 후 강준호는 이제 최화영을 망가뜨리기 위해 마 회장의 손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화영은 나중에야 강준호의 계획을 알게 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겠네요. 최화영의 악한 짓이 아직 끝나지 않아 보면서도 너무 고구마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원한 결말로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빨리 마동석이 돌아와 마설인, 오장미도 만나고 정숙희도 사랑하는 마동석을 만나 예전의 아름다운 아내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오장미와 강백호의 결혼식. 빨리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